대체 그게 무슨 철학자란 말이오? 황제 곁에 있었던 4년 동안 무려 3억을 모으다니. 2000년 전 로마, 수천 명이 모인 광장에서 한 정치인이 어떤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3억이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로마 최고위층 한 사람의 평생 재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60배, 금으로 바꾸면 22톤, 지금 금값으로만 쳐도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한 이 남자의 직업이 다름 아닌 철학자였어요. 세네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남자, 17년 전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망대해 외딴 바다섬에 유배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그 섬에서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 한 통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뒤 뇌사진을 찍던 미국 과학자들이 그 편지 속 문장이 사실이었다는 걸 기계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통장 잔고는 10,000원 단위까지 아시죠? 카드 결제일도 알고 이번 달 빠져나갈 돈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진첩을 제일 밑까지 내려서 10년 전에 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가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통장은 매일 열어보면서 10년 전의 나, 아니 정확히 10년치의 나는 한 번을 안 열어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확인할 거예요. 하나, 내가 지금 대한민국 자산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서 있는지. 둘, 나를 그 칸에 붙잡아둔 범인이 내 머릿속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 책에서 세네카는 바로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세네카의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글 5편이 2026년의 언어로 재탄생한 책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현자, 가난한 철학자.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 가장 부유한 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책에 이렇게 대놓고 썼어요. 나는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철학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2000년 전 문장인데 요즘 나온 경제 경영서, 아니 자기계발서보다 셉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칸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난 12월에 정부 세 기관이 함께 발표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2만 가구의 자산을 전부 열어본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요. 이 조사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다리를 칸칸이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딱 3개의 숫자만 부를게요. 내 칸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준은 순자산, 집이든 예금이든 다 더하고요. 빚을 뺀 진짜 내 돈입니다. 순자산 1억 미만, 10집 중 3집 29.5%, 3억 미만, 여기까지 오면 전체의 57%,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11.8%, 10집 중 1집이죠. 참고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어느 칸이든 사실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조사의 진짜 뉴스는 따로 있어요. 맨 윗칸,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순자산의 46.1%를 가져갔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컸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절반이 나눠 가진 몫은 다 합쳐도 9.1%.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다리는 해마다 더 가팔라지는 중이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딘가의 칸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서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더 분발합시다,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사다리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함정을 2000년 전에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 사다리 맨 꼭대기 칸까지 올라가 봤던 세네카입니다. 당신이 옆을 보는 순간 지옥이 시작된다. 방금 자기 칸을 확인하셨을 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내 칸을 본 게 아니에요. 내 칸과 윗칸 사이의 거리를 봤을 겁니다. 요즘 다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1억 모아봤자 강남 아파트 한 평도 못 산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강남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억을 넘어 1억 2천만 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장 자세히 보세요. 피땀으로 모은 내 1억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한 평에 대보고 있습니다. 눈을 옆으로 본 겁니다. 그것도 사다리 맨 꼭대기 칸을요. 그 순간 내 1억은요. 내 10년의 성실이 아니라 한 평도 안 되는 돈이 돼버려요. 세네카가 이 책에서 정확히 이 장면을 씁니다. 당신은 충분히 부유하다. 그런데 이웃이 더 부유하면 가난하다고 느낀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삶은 그대로인데 눈이 옆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병명까지 붙여요. 이것은 가난이 아니다. 비교라는 병이다. 이 병의 끝이 어디인지 세네카는 실존 인물 하나를 책에 기록해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화려한 식탁을 차리기로 소문난 남자였는데요. 쥔기한 생선 한 마리에 평민들 1년치 생활비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회계장부를 폈는데 당연히 그동안 쓴 만큼 재산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이었어요. 그 돈이면 남은 평생 똑같이 호화롭게 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장부를 덮고 절망해요. 이제 예전처럼은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생을 끝냈습니다. 왜? 수백억을 남겨두고 가난이 두려워서요.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세네카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돌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준선, 그건 어디에 있는가? 10년 전의 기준선과 지금의 기준선이 같은가? 가진 것은 분명히 늘었는데 충분하다는 느낌은 왜 여전히 당신보다 한 발자국 앞에 있는가? 네, 1978년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걸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거액의 복권 당첨자 22명을 찾아갔는데요. 이들은 평범한 이웃들보다 행복하지 않았고 밥 한 끼 같은 일상의 기쁨은 오히려 덜 느꼈어요. 칸을 순간이동해도 소용없었던 겁니다. 왜냐? 기준선도 같이 순간이동했으니까요. 기준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로 이사가면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동네가 보이고, 평수를 늘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더 넓은 집이 보이고, 차를 바꾸면 끝일 줄 알았는데 옆 차선에 새 차가 보이죠. 가진 건 분명히 늘었어요. 그런데 충분해지셨나요? 그래서 세네카는 책에 이 한 줄을 박아놨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비웃겠지만 당신 안에도 작은 그 사람이 살고 있다. 당신의 뇌는 10년 후에 나는 버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옆 칸, 위 칸, 동창의 세차, 옆팀의 성과급.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잘하는 동물인데 왜 정작 돈이 모이게 하는 비교, 이건 안 할까요? 돈이 모이게 하는 비교, 그게 뭘까요? 10년 전의 나, 지금의 나, 10년 뒤의 나, 바로 시간축의 비교입니다. 200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그 답을 찾았어요. 사람들을 뇌사진 찍는 기계에 눕혀놓고 세 가지를 차례로 떠올리게 했어요. 지금의 나, 10년 뒤의 나,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 지금의 나를 떠올리자 이건 나다라고 반응하는 부위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나를 떠올리는 순간 그 부위가 조용해졌어요. 대신 어떻게 반응했느냐? 생판 모르는 남을 떠올렸을 때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리 뇌는요, 10년 뒤에 나를 남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축이 뭐죠? 오늘의 내가 지금 이 돈 포기하고 10년 뒤에 나에게 붙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남이라면 뇌 입장에서는 저축은 남 좋은 일 됩니다.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시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부터 들겠죠. 이게 바로 돈 모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다이어트가 매번 내일로 미뤄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의 치킨은 내가 먹는데 그 비용 청구서는 10년 뒤에 남이 받으니까요. 주식 공부는 주말부터, 부업은 다음 달부터가 매번 반복되는 것도요. 수고는 오늘의 내가 하는데 정작 수익은 10년 뒤에 남이 가져가거든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뇌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거였어요. 연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미래의 나,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 자신을 남처럼 여기는 그 정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방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3초면 해보실 수 있어요. 자, 머릿속에 원 2개를 그려보세요. 하나는 지금의 나, 하나는 10년 뒤의 나입니다. 두 원이 얼마나 겹쳐 있나요? 두 원이 남남처럼 뚝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반쯤 겹쳐져 있나요? 혹은 거의 한 몸인가요? 이게 결과가 무서운데요. 두 원이 많이 겹쳐진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자산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 그림 하나가 미래 내 통장 잔고까지 맞힐 수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 숫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50세 이상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기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 무려 86.6%였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런가? 남의 월급 명세서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의 방향이 90도 틀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 그러니까 진짜 남과는 피가 마르게 비교하면서 10년 뒤에 나, 그러니까 내가 남 취급하는 진짜 나와는 평생 한 번을 비교하지 않아요. 눈을 옆으로 돌리면 가난해지고 시간축으로 돌리면 부유해지는데 말이죠. 비교의 방향을 돌리자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방향만 돌렸는데 돈이 모인다니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그래서 연구진이 2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수 안경을 씌우고 가상의 거울 앞에 세웠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자기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간 말없이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1,000가 생긴다면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떼어놓겠습니까? 거울을 안 본 사람들은 평균 $36, 미래의 자기 얼굴을 본 사람들은요, $73,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월급이 오른 것도 재테크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뇌에게 저 사람이 너야 라고 5분 소개해 준 것, 그게 전부였죠. 재테크 책 100권보다 10년 뒤에 나를 한 번 소개해 준 게 결과를 바꾼 거죠. 그리고 2000년 전 이 방향 전환을 자기 인생으로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처음에 그 광장 기억하시죠? 단 4년 만에 3억을 모은 게 무슨 철학자냐. 수천 개의 눈이 옆에서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순간 세네카는 변명도 재산 숨기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어 글 한 편을 썼는데 첫 수가 정면 인정이었어요. 나는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잘못 들었다. 나는 부를 경멸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부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한 것이다. 네, 남들의 시선 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단단한 자기 기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고발했던 그 정치인은 얼마 못 가 불미스러운 일로 재산의 절반을 잃고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세네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 문장에 공감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앞선 사람이 몇인지 보이거든 뒤따르는 사람이 몇인지 생각하라. 아니, 남들과 무슨 상관인가? 너는 과거에 너 자신을 앞질렀다. 네, 비교의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였던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긴 아들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한 통. 서기 41년, 광장의 그 고발 사건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세네카는 로마에서 가장 말 잘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써요. 판결은 사형. 황제가 그나마 선처라고 내린 게 지중해 외딴 바위섬으로의 추방이었습니다. 쌓아올린 지위, 재산, 명예도 하루아침에 멀어졌고 로마를 쥐락펴락하던 세네카는 염소와 바위뿐인 섬에 홀로 던져집니다. 무려 8년. 갓난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큼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사실 가장 아팠던 사람은 세네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남겨진 세네카의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의 인생이 어땠냐면요.
태어나던 날 자기를 낳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에는 한 달 사이에 의지하던 남편과 삼촌까지 연달아 잃었고요. 손주 셋을 먼저 보냈고 그 유고를 자기 품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의 어린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가 바로 이 할머니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채 2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정갈이 도착해요. 당신 아들 세네카가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평생 잃기만 해온 어머니가 이번에는 살아있는 아들을 두고 울게 된 겁니다. 그때 섬에서 편지 한 통이 바다를 건너오는데요. 누구나 예상할 만한 내용은 이런 거였겠죠. 어머니, 억울합니다. 여기는 지옥이에요.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편지를 연 어머니가 읽은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막을 수는 없어도 닦아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아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저는 단 하나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처럼 즐겁고 명랑합니다. 염소와 바위뿐인 유배지에서 요즘이 인생 최고의 날들이라고 쓰는 아들, 허세였을까요? 아니요. 이 편지에는 원망도, 부탁도, 눈물 자국도 없습니다. 재산, 지위, 명예, 로마의 저택, 빼앗긴 것들은 전부 처음부터 운명이 잠시 맡겨둔 것이었다고, 자기는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무너질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수백억을 가지고도 가난이 두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네카가 그 일화를 세상 밖에 처음 기록한 곳이 바로 이 편지였습니다. 우는 어머니에게 가난은 재산이 아니라 기준선이 만든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전문이 지금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재산은 따로 있었다. 8년 뒤 세네카는 누명을 벗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발자의 기록대로라면 돌아온 지 단 4년 만에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죠.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 가장 빠르게 다시 쌓아 올린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순해요. 이 사람은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무너졌을 때 자기까지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는 그대로 서 있었으니 이제 돈만 다시 쌓으면 그만이었던 거죠. 사다리로 치면 칸이 무너졌어도 이 사람은 그 사다리 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책에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가져라, 누리라. 그러나 부가 사라진 날에도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이 책에는 세네카가 말하는 빼앗기지 않는 재산이 무엇인지도 나오는데요. 재산은 불타면 끝이고, 지위는 황제의 한마디면 끝이고, 건강도 명성도 운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걷어가는데 운명, 황제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요. 이미 살아낸 시간.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의 뇌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만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10년 후 당신의 과거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10년 후 내 과거를 결정한다. 네, 과학자들은 비교의 방향을 미래로 돌렸습니다. 10년 뒤에 나와 연결되라고요. 세네카는 과거로 돌렸어요. 빼앗기지 않는 시간을 쌓으면 된다고요. 방향은 달라 보여도 축이 같습니다. 옆이 아니라 시간, 시간의 축. 옆을 보는 사람의 돈은 새어나가고 시간의 축을 보는 사람의 돈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10년 뒤에 나와 연결, 30초면 된다. 네, 여러분, 오늘은 거창한 숙제가 없습니다. 노트도 결심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영상 끝나면요, 스마트폰 사진첩을 제일 밑까지 내려보세요. 10년 전 내 사진이 나올 때까지 딱 30초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그 사진 속의 나, 바로 얼마 전 일 같지 않으신가요? 그게 오늘의 핵심 증거입니다. 10년은 방금 그 속도로 지나갔어요. 다음 10년도 정확히 그 속도로 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10년 뒤 그 사람, 즉 10년 후 내 통장과 표정을 만든다는 거죠. 아까 그 원 2개 다시 떠올려 보세요. 방금 조금 더 겹쳐졌을 겁니다. 어차피 1억 모아봤자 나던 그 허무함의 정체도 이제 아시겠죠. 눈이 옆을 봐서 생긴 통증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축을 보는 사람의 계산은 다르게 흘러가요. 월 100만 원을 적금 통장에 보내면 10년에 1억 2천이죠. 그런데 지난 70년간 미국 시장의 평균 연 10% 흐름에 태우면 10년 뒤 2억이 됩니다. 두 원이 겹쳐진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니까 20년이면 7억. 여러분 상황에 맞게 월 50만 원, 월 30만 원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금액보다 방향, 즉 시간의 축이 먼저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하나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나에게 딱 한 줄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미래의 자기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이후 행동까지 달라졌다는 게 실험으로 이미 확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 무너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것도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에 나에게 쓰는 겁니다. 단 한 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는 그 편지에 동봉하는 돈인 거고요. 바위섬에 앉아 어머니의 눈물을 닦던 그 남자는 자기가 다시 제국 최고의 부자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다만 그 전까지 계속 빼앗기지 않는 하루를 살았을 뿐이죠. 그 남자의 마지막 한 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를 가져라. 그러나 부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채워라. 10년 뒤에 나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진첩 맨 아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10년 전의 나, 가장 오래된 내 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년 후의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이 믿고 도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